안녕하세요 여러분, 쭈코입니다. 이런 영상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돌아온 것 같네요. 아시는 분들은 이미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뉴욕에서 거주를 하다가 한국으로 아주 귀국을 한 지도 벌써 거의 한 3개월 정도 시간이 흘렀더라고요. 참, 이 척박한 코로나 속에서도 시간은 어찌나 잘 흘러가는지. 한국에서 새로운 생활 패턴에 적응을 하고 하느라고 정신없이 좀 시간이 흘러갔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도 또 알게 모르게 이렇게 뉴욕이 문득문득 그리워지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뉴욕에서 보냈던 지난 6년 동안의 생활들, 학교 생활도 있겠고 회사 생활도 있겠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되짚어 생각을 해보면서, 어찌됐건 내 인생에 있어서 정말 너무너무 좋았던 기회였고 유학을 정말 가길 잘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미국 유학, 특히 뉴욕으로의 디자인 유학을 떠나시려고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 영상을 참고하시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의 영상을 준비해봤습니다. 뉴욕 디자인 유학의 장점과 단점, 그리고 과연 추천을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해볼게요. 먼저 첫 번째 장점으로는 뉴욕은 영감으로 가득 찬 도시였다 라는 점이었어요.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교 밖에서도 배울 점이 너무너무 많았다는 이야기가 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제일 너무 사랑했던 것은 바로 갤러리가 될 것 같아요. 뉴욕에는 뭐 첼시의 갤러리 스트리트라는 데도 있고, 그리고 그 로어 이스트 사이드에 골목골목을 가면은 되게 또 작은 무료 갤러리들도 되게 많고, 그 외에 모마, 휘트니, 뉴뮤지엄, 맷, 기타 등등 크고 작은 유료 무료의 갤러리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그냥 길거리에 있는 옥외 광고가 됐던 벽에 붙어있는 작은 포스터라든지 낙서라든지 그래피티라든지 되게 개성 있는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들, 길거리 퍼포먼스를 하는 사람들, 공원에서 버스킹 하는 사람들도 되게 많고, 그리고 또 뉴욕 사람들은 되게 오지라퍼에 전 좀 친절한 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되게 말도 많이 걸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공원에 앉아있다든지 카페에 혼자 앉아있다 보면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말을 걸어서 대화를 시작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게 진짜 되게 어떻게 들으면은 뭐야, 왜 혼자 있고 싶은데 왜 아는 척하고 난리야, 뭐 수작거나? 막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뭐 되게 별거 아닌 이야기로 사실 대화가 시작되거든요. 예를 들면은 야, 너 오늘 이 스웨터 되게 예쁘다. 너 이거 어디서 샀어? 야, 너 내일 되게 예쁘다. 뭐 이런 식. 그래서 되게 거부감 없이 이런 낯선 사람들과 이야기를 하게 될 수 있던 찬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일단 홈파티 같은 것도 진짜 많이 해서 되게 낯선 친구의 친구까지 다 불러 제껴 모아가지고 얘들아 놀자 이러고 이럴 때도 되게 많고, 또 약간 한국에서는 진짜 되게 접하기 힘든 특이한 이벤트들도 많잖아요. 뭐 산타콘이든 코미콘이든 노팬츠데이 이런 거. 그 외에 브로드웨이 공연이 될 수도 있고, 또 특히 유명한 백화점들에서 하는 겨울철 그 쇼윈도 디스플레이도 사실 되게 뉴욕에서 빼먹을 수 없는 되게 아티스틱한 요소들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되게 예쁜 맛집, 카페, 레스토랑 이런 것들은 또 좀 많습니까? 그냥 그런 거에서 보는 인테리어, 가게 간판, 작은 엽서, 메뉴판 이런 것들 하나하나가 웰 디자인 되어 있는 것들도 많고, 물론 솔직히 이제는 우리나라도 사실 예쁜데 너무 많고 다른 타 국가들도 물론 마찬가지죠. 그래서 어찌 보면 그것들이 꼭 뉴욕에만 있는 특화된 뉴욕만의 특성, 장점이라고 할 순 없을지도 모르겠지만, 제가 굳이 이거를 이제 첫 번째 뉴욕의 장점이라고 뽑는 이유는, 일단은 미국이라는 곳 자체가 되게 표현하는데 자유로운 국가 중에 하나잖아요. 사람들 개개인마다 개성도 되게 강렬하고, 또 그것을 되게 당연하게 존중을 받을 수도 있고, 다문화, 다인종 이 한 번에 존재하는 도시이기 때문에 정말 도시 곳곳에서 책에서는 배울 수 없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보고 듣고 즐기고 만지고 체험할 수 있는 것들이 진짜 큰 강점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이유로는 현직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진짜 빠방한 교수진들에게 수업을 들을 수가 있다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저는 뉴욕에 있는 SVA라는 학교에서 그래픽학과를 전공을 해서 뭐 타주에 있는 타 학교에 대해서는 뭐 자신있게 이렇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겠지만, 일단 저희 학교에 같을 경우에는 진짜 교수진의 그런 스펙이나 백그라운드가 되게
빠방했던 것 같아요. 그게 뭐 스펙이 빠방하다는 게 되게 작은 아티스틱한 스튜디오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막 이름만 대면 알 것 같은 유명한 에이전시라든지 뭐 대기업, 구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데서 이제 현직으로 디자이너나 뭐 아트 디렉터 같은 걸로 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시에 학생들의 수업도 진행을 해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수업의 퀄리티가 있지 않았나 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회사 같은 것뿐만 아니라 뭐 되게 저명한 디자인 대회에서 수상을 한 경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이 필드에서 명성으로 있어서 손을 꼽는 그런 것에서 노미네이트된 분들도 있다든지, 커리어 자체가 되게 화려하신 분들이라든지 여러 경우가 있겠죠. 그리고 또 되게 젊고 기발하고 에너지가 너무 넘치는 그런 젊은 교수님들부터 정말 막 20년, 30년 디자이너 인생을 해서 연륜이 짙게 묻어나는 뭐 할아버지, 할머니 교수님들까지 하나하나 셀 수도 없이 너무 많은 수업들을 엄청 많은 교수님들이 진행을 하시기 때문에 수업의 퀄리티가 분명히 좋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명성 있는 사람들을 학교에서 가끔씩은 이렇게 스페셜한 스피커로 초청을 해가지고 렉처 같은 것도 해주기도 했었고, 이쪽 분야에 있는 되게 능력 있는 사람들을 만나볼 수 있는 기회도 많지 않았나. 세 번째 이유로는 디자이너들에게 열린 그런 잡 마켓이 정말 정말 크다 라는 점이 될 것 같아요. 유명한 회사들이라면 보통 되게 여러 도시에 여러 군데의 오피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정말 웬만하면은 디자인과 관련된 그런 회사일 경우에는 뉴욕에 있는 오피스가 헤드쿼터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 그렇다고 해서 꼭 본사가 아닌 다른 타주에 있는 다른 오피스에서 일을 한다고 뭐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직업을 잡을 기회가 없다든지 이런 거는 사실 아니지만은, 그래도 본사가 괜히 본사겠어? 아무래도 좀 더 유능하고 유명한 인재들을 좀 더 그렇게 헤드쿼터로 두려고 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다른 회사 동료들이랑 또 내가 어떤 인간관계를 쌓아서 또 나에게 어떤 좋은 찬스가 있을지 모르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어. 제가 만약에 A라는 회사를 다녔었는데 거기에 있던 리크루터랑 이제 연이 닿게 된 거죠. 그 회사를 다님으로써. 근데 그러다가 나는 잘 다니고 있었는데 그 리크루터가 이제 B라는 회사로 이직을 하게 된 거야. 그리고 뭐 몇 개월이 흘러서 저 역시 A라는 회사를 떠나게 되고 뭐 이직을 하거나 구직을 하고 있을 때 전에 알았던 그 리크루터가 저한테 나 이번에 이러이러한 좋은 회사 있는데 너 혹시 관심 있으면 한번 와서 일해보지 않을래? 라고 제안을 받는 경우도 더러 있거든요. 그리고 꼭 유명하지 않다더라도 크고 작은 다른 회사들도 디자이너들에 대한 수요가 정말 정말 너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통 풀타임보다는 프리랜서를 위주로 지난 시간 동안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사실 저한테는 구직을 하는 일이 너무너무 항상 일어나는 일이었는데, 언제 어디서나 디자이너를 필요로 하는 회사는 뉴욕에 정말 지천에 깔려있기 때문에 구직을 하는데 사실은 되게 큰 힘을 쏟는다든지 뭐 하이어가 안 돼서 스트레스를 받아야 한다든지 이런 일은 사실은 많이 없긴 했거든요. 그리고 또 여기서 자연스럽게 넘어가자면 뉴욕만큼 인컴이 센 도시가 또 없으니까 뉴욕에서 일을 하면은 미국에 있는 타 주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훨씬 인컴이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뉴욕 외에 대표적인 인컴이 센 도시로는 아무래도 샌프란시스코도 유명하죠. 물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샌프란시스코나 뉴욕이나 너무 살인적인 물가이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면 뭐합니까? 어차피 다 지출할 텐데. 네, 맞는 말이에요. 사실은 인컴이라는 것 자체가 그 도시의 물가와 어느 정도 비례를 하기 때문에 너네는 어차피 집세면 뭐면 기본적으로 나가는 돈이 되게 세니까 뉴욕에서 일하는 애들은 인컴 다른 데보다 더 많이 줄게.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내가 목표가 있고 의지가 있는 사람이잖아? 그러면 내가 뉴욕에 살아도 얼마든지 내가 진짜 마음 먹고 여기에서는 좀 지출을 아껴야겠다 라고 하는 항목이 있어서 노력을 하면은 정말 충분히 그 부분을 줄일 수가 있고 그만큼 세이빙도 가능하다는 점. 사실 자질구레한 장점들을 들자면 너무너무 많은데 제가 생각을 했을 때 좀 덜 개인적이고 모두에게나 적용이 될 수 있을 만한 장점은 요 세 가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 밖에 단점은 뻔하지 뭐. 물가가 너무 비싸요. 유학생들 적응하기 힘들지 않을까요? 위험하지 않나요? 막 총 막는 거 아니에요?
가족이나 친구가 너무 그리워서 어떻게 참아요? 이런 고민과 걱정은 단점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당연하고 뻔하달까? 아니 너무 사실이고 맞는 말이고 그건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어. 물가 비싼 거 내가 어떻게 해결할 수 없고 외로운 거 그냥 참아야 돼. 어쩔 수 없는 유학생들 혹은 외국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숙명이야. 제가 사실은 이전에 영상에서도 언젠가 말을 했던 적이 있는데 그냥 유학생활도 오랫동안 이렇게 하다 보면은 그런 외로움을 컨트롤할 수 있는 초능력이 생긴달까? 그리고 그런 능력이 생긴다 해도 그냥 그거는 이런 가슴 한 구석 깊은 곳에 꾹꾹 눌러서 언제나 항상 담고 있는 마음이야. 내가 뉴욕에서 누리는 뭐 여러 가지 삶의 만족도라든지 직업적인 만족도를 포기할 정도로 한국에서의 삶이 그립다라고 하면은 본인에게 좀 더 가치가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유학을 준비하려고 하시는 분들 혹은 내가 과연 할 수 있을까? 이겨낼 수 있을까? 하고 걱정이 앞서시는 분들에게 너무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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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음이 되게 강해졌으면 좋겠고 자신감을 갖고 생활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사실 막 성격이 되게 너무 소심하고 이러다 하면은 아니 아는 사람도 없고 말도 제대로 안 통하는 남의 나라 남의 도시에서 어떻게 적응하기가 쉽겠어요. 근데 그렇다고 나는 원래 되게 소심하고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니까 그러면 유학 가지 말아야겠다 이 말도 또 아니야. 왜냐? 제가 바로 살아있는 산 증인이에요. 글쎄 모르겠어요. 여태까지 저의 브이로그나 이러한 영상들을 봐주셨던 분들에게서 뭐 되게 감사한 말을 많이 들었어요. 뭐 예를 들면 너무 당차고 자신감 있게 생활하시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다라든지 항상 밝고 씩씩하게 타지 생활 하시는 모습이 되게 보기 좋네요 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들었는데 너무 일단은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리고요. 하지만 원래 제가 하려고 했던 말은 사실 저는 절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뉴욕으로 오기 전까진. 유학을 결심하기 전에 한국에서 진짜 20 몇 년 평생을 살아왔던 저라는 사람은 엄청 소심하고 완전 트리플 A형. 남의 눈치도 정말 많이 보고 그러니까 남의 시선을 많이 봤죠. 남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모적으로도 한국에서는 다른 사람이 나를 평가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되게 심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였냐면 운동을 하러 헬스장에 갈 때도 항상 다 씻고 화장하고 가서 운동하고 집에 와서 다시 씻고 집 앞에 진짜 코딱지만한 미니 슈퍼 같은데 라면 한 봉지 사러 갈 때도 싹 씻고 화장하고 나가서 라면 사서 집에 와서 안경 끼고 라면 먹고 막 이럴 정도로 타인의 표현, 타인의 시선, 타인의 의견에 트머치 신경을 쓸 만큼 되게 소심했고 흔히 말하는 왜 버스에서 벨 누를 때 되게 조마조마하면서 누르는 사람, 음식점에서 이모 여기 반찬 조금만 더 주세요 라는 말 못하는 사람, 그리고 전화로 배달음식 못 시키는 사람, 그게 저였거든요. 믿기지가 않아 내가 그랬었다는 게. 근데 저 같을 경우에는 뉴욕에 오고 나서 생활을 하면서 점점 성격이 진짜 되게 많이 활발하게 바뀌고 긍정적으로 바뀌고 자신감도 생기고 적극적으로 변하고 내 어필은 내가 스스로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어떤 꼴을 하고 다녀도 남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하든 정말 1도 신경 안 쓰는 그런 성격으로 점차 변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뉴욕이라는 도시가 저에게는 약간 진짜 은인 같은? 또 다른 나를 탄생하게 해준? 나랑 진짜 케미가 잘 맞는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건너 알고 듣게 된 어떤 분도 뉴욕에 유학을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도 영어도 완벽하게 되지 않을 뿐더러 성격도 게다가 너무 소심해. 그러다 보니까는 자신감 자체가 너무 떨어진 거야. 게다가 더 최악은 파워 집순이. 그래서 그분이 뉴욕에 이제 온 지 6개월이 넘었다고 했는데 정말 뉴욕 하면 떠오를 만한 웬만한 랜드마크나 맛집 이런 것들을 6개월 동안 한 번도 즐기고 맛보고 경험해 본 적이 없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내 귀를 의심했잖아. 아니 그럴 거면 이 비싼 돈과 너무 소중한 젊은 날에 나의 시간을 투자를 해서 왜 굳이 뉴욕에 왔지? 그렇게 집구석에서 자기 혼자서만 이러고 있고 맨날 학교 수업만 듣고 학교 랩실에서만 그렇게 처박혀 있을 거면은 왜 뉴욕이라는 이 멋진 도시에서 그렇게 허비를 할까? 그래서 되게 진심으로 안타까워했던 그런 사연이 있었는데 제가 뭐 뉴욕에서 학교 생활 그리고 회사 생활을 하면서 느낀 점은 정말 이곳은
자기 어필의 사회이다.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입 끝 닫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다고 누가 내 능력을 알아주는 게 아니야. 내 밥그릇은 내가 쏙쏙 챙겨 먹어야지. 흔히들 이제 어른들이 그런 말씀 하시잖아요. 큰 물에서 놀아라. 더 큰 세계를 경험해라. 큰 그릇이 되라. 내 자체가 막 한장동지만한 그릇인데 어떻게 내가 뉴욕을 나에게 담겠어. 그러니까 나라는 그런 우물안 개구리에 갇혀 있지 마시고 뉴욕에 유학을 오게 되시는 분들이라면 꼭 이 멋진 도시의 삶을 즐길 마음적인 성격적인 준비를 꼭 하고 유학을 오시길 바랍니다. 네, 이렇게 오늘은 미국 유학, 특히 뉴욕으로의 디자인 유학의 장점과 단점에 대한 저의 생각을 이야기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기를 바라고 화이팅 하시길 바라면서 저는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할게요. 안녕.